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면 예전보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단단해 보이죠.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초라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욱 빛이 나요.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한 노부부가 매일 같은 길을 걷습니다. 남편은 낙엽을 밟으며 한숨을 쉬죠.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 푸념을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다르게 반응해요. 같은 낙엽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겠구나 하고 말이죠. 똑같은 풍경인데 받아들이는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월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흐르지만 그 안에 쌓이는 먼지의 양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원망과 불평이 쌓여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과거의 서러움을 계속 꺼내죠. 마음에 먼지가 두껍게 쌓인 겁니다. 그런데 귀하게 나이 든 사람은 다릅니다. 이들은 불필요한 감정을 털어내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화를 내야 할 일과 그냥 지나쳐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압니다. 누군가 실수를 해도 한 번쯤은 너그럽게 봐줘요. 나도 저랬었지 하고 이해하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걸 오랜 시간 살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표정은 부드러워요. 눈빛도 편안하고요. 반대로 마음의 먼지를 털지 못한 사람은 얼굴에 그게 다 드러납니다. 입꼬리가 내려가 있고 눈빛이 날카로워요.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혼자 남게 되면 더 외롭고 화가 나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마음의 청소는 집 청소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털어내야 해요. 오늘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붙들고 있지 마세요. 그 사람도 힘들어서 그랬을 겁니다.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원래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비워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자유로워지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온화해져요. 그게 바로 진짜 품격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아름다움이죠. 마음의 먼지를 매일 털어내는 것, 그것이 귀하게 나이 드는 첫 번째 기술입니다. 한 노화가가 오래된 스케치북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실패한 그림들이 가득해요. 미완성으로 남은 선들도 많죠.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건 과거의 나야. 이제는 다른 색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잿빛 위에 새 캔버스를 펼쳐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뒤돌아보면 잘못 그은 선들로 가득하죠. 후회되는 선택들이 있어요. 잘못한 일들도 있고요. 그 기억들이 서랍 가득 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서랍을 매일 열어봐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했을까?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과거의 서랍을 닫을 줄 알아요. 물론 쉽지 않죠. 특히 크게 후회되는 일일수록 자꾸 떠오릅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생각나요. 그래도 이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건 과거야. 이미 지나간 일이야.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어. 실제로 그때는 최선이었을 겁니다. 지금의 내가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순간의 나에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죠.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위한 선물이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거든요.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살 수가 없어요.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고요. 기억의 서랍을 닫는다는 건 잊는 게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그 서랍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 선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림도 없었을 겁니다. 실패가 있었기에 성공도 있는 거죠.
아픔이 있었기에 기쁨도 느낄 수 있어요. 모든 경험은 나를 만든 재료입니다. 나쁜 재료는 없어요. 다만 어떻게 조리하느냐의 문제죠. 품격은 잘 그린 인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잘 정리한 인생에서 나와요.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은 없어요. 다만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들은 과거와 화해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지금을 살아갑니다. 서랍을 닫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익숙한 고통을 놓는 게 때로는 더 두렵거든요. 하지만 그 용기를 낸 사람들은 알아요. 서랍을 닫는 순간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으면 비로소 앞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귀하게 나이 드는 두 번째 기술입니다. 70살 김할머니가 스마트폰을 켭니다. 별자리 앱을 실행하죠. 밤하늘을 향해 폰을 들어요. 그리고 손주에게 묻습니다. 저 별은 이름이 뭐니? 손주가 대답해요. 할머니, 그건 시리우스예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나는 이제야 하늘이 이렇게 넓은 줄 알았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배움은 젊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죠.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배우기 어렵다고 믿어요. 머리가 굳었다고 스스로를 한계 짓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뇌는 평생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은 나이와 관계없이 만들어지죠. 문제는 뇌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배우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어떤 노인은 말합니다. 나이 먹어서 뭘 배워? 이제 다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진짜 노화를 가져와요. 마음이 늙으면 몸도 따라 늙습니다. 반대로 계속 배우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들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살아있어요. 새로운 걸 알아가는 기쁨을 느끼죠. 손주가 알려주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열심히 배웁니다. 유튜브로 요가 강의를 찾아봐요. 도서관에서 역사책을 빌려 읽죠. 이런 분들을 보면 나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알아간다는 기쁨은 나이를 거꾸로 흐르게 합니다. 배우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학생이 되거든요. 호기심 가득한 아이가 되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나이가 사라져요. 그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배움의 대상은 무엇이든 좋아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배워도 되고 화초 키우는 법을 익혀도 돼요. 손주들이 쓰는 신조어를 알아가는 것도 배움이죠. 중요한 건 끊임없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기면 답을 찾게 되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걸 배워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할 일도 많아지고 재미도 생기죠. 무료하지 않아요. 귀티나는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압니다. 그 눈에는 생기가 있어요. 여전히 세상이 궁금한 사람의 눈빛이죠. 그 빛은 주름보다 깊습니다. 세월보다 맑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배우는 사람에게 나이는 의미가 없어요. 평생 학생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귀하게 나이 드는 세 번째 기술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들이 열광하는 음악은 시끄럽게만 들리죠. 그들이 보는 영상은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대 차이라는 벽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이 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죠.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요즘은 어떤 음악이 유행이니? 너희들은 왜 그 드라마를 좋아하니? 그리고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요.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대화를 막는 벽이 되거든요. 대신 그렇구나, 재미있네 하고 받아들이죠. 다른 걸 틀린 것으로 보지 않아요. 사실 세대 간 차이는 당연한 겁니다. 각자 살아온 시대가 다르니까요. 나는 텔레비전이 흑백일 때를 기억하지만 손주는 유튜브로 세상을 봅니다. 나는 편지를 쓰며 자랐지만 손주는 카톡으로 대화해요.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다르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아요. 젊은이들은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삶의 지혜와 경험을 갖고 있죠. 이 둘이 만나면 멋진 대화가 탄생해요. 이해받으려 하기보다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세요. 내 말을 들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대도 내 말을 들어줘요. 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품격 있는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들이 편하게 느끼거든요. 잔소리하지 않고 존중해 주니까요. 훈계하지 않고 대화하니까요. 이런 어르신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를 놓으세요. 그 다리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건넵니다. 젊은이는 어르신에게 오늘을 알려주고 어르신은 젊은이에게 어제를 들려줘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면 미래가 보입니다. 낯선 걸 배척하지 마세요.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세요. 질문하고 경청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그러면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대를 아우르는 대화, 그게 바로 귀하게 나이 드는 네 번째 기술입니다. 겨울 아침 어느 마을 버스 정류장의 풍경입니다. 매일 아침 한 노인이 나타나요.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죠. 그는 추운 날씨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차를 나눠줍니다. 그의 손은 차갑지만 눈빛은 따뜻해요. 누군가 묻습니다. 왜 이런 수고를 하시냐고. 노인은 담담히 대답합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 말 속에는 삶의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잃지 않아요. 오히려 살아있음을 돌려받는 거죠. 나이가 들면 많은 걸 잃게 됩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져요. 사회적 지위도 사라지죠. 은퇴하면 직함도 없어집니다. 이런 상실감이 노년을 힘들게 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줄 수 있는 게 여전히 많다는 걸 알거든요.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경험을 나눌 수 있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도 있어요. 동네 아이가 심부름을 가면 엿 하나를 쥐어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할아버지도 있죠.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이분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나누는 행위는 받는 사람만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주는 사람이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죠. 남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돼요.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또한 나눔은 관계를 만듭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줘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외로움은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관계가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나눔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도 나눔이에요.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친절히 알려주는 것도 나눔이죠. 쓰지 않는 물건을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것도 나눔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의 온도는 다릅니다. 따뜻함이 느껴져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 온기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는 만큼 받게 됩니다. 아니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느끼게 돼요. 나눔의 온도로 삶을 데우는 것, 그게 바로 귀하게 나이 드는 5번째 기술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귀티나는 사람들은 하루를 정리합니다. 기도하듯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죠. 오늘 웃을 수 있었던 일 하나를 떠올려요. 감사할 수 있었던 순간 하나를 기억합니다. 아주 작은 것도 좋아요. 햇살이 따뜻했던 것, 밥이 맛있었던 것,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사는 특별한 일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감사할 거리는 넘쳐나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걸을 수 있었던 것, 숨 쉴 수 있었던 것. 당연해 보이는 이 모든 게 사실은 기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사해야 할 이유는 더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거든요.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함께하는 사람의 고마움도 느낍니다.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사보다 불평을 먼저 합니다. 이게 아프다, 저게 불편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 세상이 점점 나빠진다. 이런 말들만 쏟아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면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봐요. 다리는 아프지만 팔은 성하다고 생각하죠. 날씨가 좋지 않지만 집이 따뜻하다고 여깁니다. 시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자기 전 3가지만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눈이 트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보이기 시작하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더 행복합니다. 우울증도 적게 겪어요. 스트레스도 덜 받죠. 심지어 수면의 질도 좋아진다고 해요. 감사는 마음의 건강에 특효약입니다. 또한 감사는 관계를 개선시킵니다.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보세요. 친구에게 내가 있어서 좋다고 전해보세요. 이런 말들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평화롭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요. 눈가에 웃음기가 서려 있죠. 그 미소를 보면 주변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감사는 전염되거든요. 긍정의 파동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감사는 삶의 주름을 부드럽게 펴주는 손길입니다. 마음의 주름도 펴줘요. 세월이 만든 깊은 골도 감사로 채우면 아름다운 미소선이 됩니다. 작은 마음이 다음 날의 표정을 바꿔요. 매일 밤 고요히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귀하게 나이 드는 6번째 기술입니다. 세월은 잔인합니다. 주름을 만들고 머리를 희게 하죠. 허리를 굽게 하고 걸음을 느리게 만들어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내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이 있습니다. 세월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세월은 오히려 장식이 된다는 것.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숙성되는 거죠. 와인이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을 내듯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세월과 싸우지 않고 받아들일 때 진짜 아름다움이 나타나요. 주름은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눈가의 주름은 웃었던 순간들의 흔적이에요. 이마의 주름은 고민했던 시간들의 기록이죠. 이 모든 게 내 삶의 증거입니다. 지워야 할 흠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훈장이에요. 요즘은 나이 들어 보이지 않으려는 노력이 대단합니다. 성형을 하고 주름을 펴고 머리를 염색하죠. 젊어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자신을 가꾸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자연스러운 노화까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귀티는 돈으로 사는 외모가 아닙니다.
세월과 화해한 얼굴에서 피어나요. 나이를 당당히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를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죠. 이만큼 살아왔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면으로 드러납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얼굴도 아름다워져요. 선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나죠. 반대로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아무리 외모를 꾸며도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나이 든 얼굴 중에서도 온화한 표정의 얼굴을 더 아름답게 느낀다고 해요. 주름이 많아도 미소 짓는 얼굴이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 표정이죠. 나이 듦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변화를 적으로 보지 마세요. 친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세요. 쉬라고 말하면 쉬고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세요. 거울을 보며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참 오래 살았구나.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 인생이야. 그러면 신기하게도 거울 속 내 모습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요. 세월과 화해하는 것이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나이를 숨기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드러내세요. 그 솔직함이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요. 아름다움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귀하게 나이 드는 7번째 기술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멈출 수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 앞에서 우리는 평등해요. 하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배우고 삶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감사하며 세월과 화해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세월과 싸우지 않아요. 그저 세월과 함께 춤을 춥니다. 그 춤이 인생의 품격이 되는 겁니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죠. 오늘 화낼 일에 한번 참아보는 것, 오늘 새로운 걸 하나 배워보는 것,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해지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품격이 됩니다. 때로는 힘들 거예요. 마음을 비우기 어려운 날도 있을 겁니다. 과거가 자꾸 떠올라서 괴로운 밤도 있을 거예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이 본받고 싶은 어르신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빛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배우세요. 좋은 롤모델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또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는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목표가 명확하면 실천도 쉬워져요. 품격 있는 노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해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50살이든 60살이든 70살이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시작점이에요. 마음의 먼지를 매일 털고 과거의 서랍을 닫으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대를 아우르는 대화를 나누세요. 나눔을 실천하고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세월과 화해하세요. 이 7가지가 당신을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저 사람은 참 고운 세월을 입었구나.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는구나. 그때 당신의 미소가 모든 해답이 될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아요.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이죠. 품격이란 세월을 견디는 힘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기술이죠. 그 기술을 익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납니다.
주름은 늘어도 아름다움은 깊어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노년의 모습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